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인생을 망치는 5가지 말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기에 이 5가지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다산정약용의 인생 조언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통찰과 함께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인생을 망치는 5가지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5가지를 정확히 알고 고쳐나가는 것은 똑똑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그런 핵심 내용을 다룰 것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칫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말의 중요성, 그리고 똑똑할수록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 더불어 이를 지켜나갔을 때 얻게 되는 실제적인 혜택까지 최대한 자세히 전해드리려 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 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할 수 없어 라고 규정 짓는 순간 우리의 뇌는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산정약용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부하며 노력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해내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서도 스스로를 제한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인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말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순간 뇌의 작동 방식이 이미 불가능해라고 판단하여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어 대신에 내가 아직 못 배운 것이 있을 뿐이다. 혹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전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로 전환할 때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뇌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정말로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과정에서 정보를 찾고 배움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다 보면 점차 자신감과 성취감이 생겨나고 자신의 능력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산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과 학문에 매달려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끈질긴 자기 암시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앞에서 물러나기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통찰을 얻어냅니다. 실제로 이 말이 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주변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배워서 해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면 협업 파트너나 주위 사람들도 그래도 노력을 하려 하네 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인생의 경로를 크게 바꾸는 셈이지요.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가면 얻게 되는 혜택은 실로 큽니다. 첫째로 자기 효능감, 즉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커집니다. 둘째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늘 방법을 찾으려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에 관계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셋째로 그런 긍정적 말버릇과 태도는 결국 끊임없이 성장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나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갑니다. 이런 내용은 똑똑할수록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라는 오늘의 썸네일과도 직결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못해라는 말과 다르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결과를 정해놓고 행동을 포기하는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행동 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지요. 그런데 다산정약용의 삶을 보면 정치적 탄압과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라고
자신의 학문적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후대에 엄청난 양의 저술과 학술적 공헌을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포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거세해버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도전정신과 창조적 에너지는 싹 사그라듭니다. 어쩌면 작은 노력과 시도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을 통해 자기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시도라도 계속해보면 언젠가는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그 시도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나 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정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시도를 통해 얻은 교훈이 다음 기회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은 고작 한 번의 시도 실패로 스스로에게 영구적인 낙인을 찍는 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과가 작아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행동의 폭이 훨씬 넓어지고 인생의 기회 역시 확장됩니다. 이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 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될 것 같아 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며 주저하는 사람과 일단 부딪혀보자라고 생각하며 도전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1년, 2년, 3년 후를 비교해보면 한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이거나 더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시도한 만큼의 결과물을 얻어내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 얻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실패를 통해 얻은 배움을 계속 축적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역량이 강해집니다. 둘째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일단 움직여보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니 주위가 변화해도 재빠르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응원을 얻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성공적인 인생을 여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똑똑할수록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중 두 번째였고 이 또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너 때문에 안 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조차 타인 탓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정치적 불운과 유배 생활이 모두 남 탓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도 끝없이 원망만 하다 인생을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서조차 학문 연구와 실용적 지식을 정리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너 때문에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했다면 유배 생활에서 아무런 성취도 없이 세월을 허비했을 겁니다. 실제로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로 인해 스스로 행동할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며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기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설령 그 문제가 90%가 타인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10%의 지분이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남을 탓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의외의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 인간관계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 자연스럽게 협력과 신뢰가 따라옵니다. 또한 이 말 너 때문에 안 되는 인간관계에서 파괴력이 매우 큽니다.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거부감이 생길 테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결국 관계가 깨지거나 억지로 유지되더라도 갈등이 커져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생을 망치는 5가지 실수를 살펴보면 타인을 탓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를 찾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여건이 좋든 나쁘든 조금이나마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최소한 내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장으로 삼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출 때 생기는 혜택은 명백합니다. 첫째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남 탓을 하는 대신 직접 해결책을 고민하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게 됩니다. 둘째로,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 결과 더 좋은 인간관계와 협업 기회를 얻기 쉽습니다. 셋째로, 스스로 성장한다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성공 여부를 떠나 배우는 점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너 때문에 안 돼 라는 말은 똑똑한 사람들에게선 거의 들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썸네일에서 말한 똑똑할수록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중 3번째가 바로 이것이고, 우리 역시 이 말이 무심코 튀어나올 때마다 경계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4번째로, 그만둘래, 재미없어 라는 말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만두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없어서라는 이유로 하던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처음부터 재미만을 느끼며 지속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기고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그가 학문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단순한 흥미나 재미를 넘어선 깊은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학문이나 예술, 혹은 어떤 전문 분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대개 처음에는 열정과 흥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나 지루함이 찾아올 때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때 그만둘래, 재미없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면 그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진로를 바꾸거나 관심 분야를 재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지루함이나 재미없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이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표로 하는 지점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둘래, 재미없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점점 어떤 일에 오래 몰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기 힘들어지고 도전하더라도 곧 쉽게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반복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끝까지 해내는 게 없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서 다시 무엇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지죠. 반면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단계가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하기 전에 필수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문을 깊이 파고들 때는 반드시 초반의 호기심과 중반 이후 찾아오는 일정 수준의 권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긴 후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안목과 실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을 견디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만둘래,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다시 흥미를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이 고비를 넘기면 난 어떤 성장을 하게 될까라고 바라보는 태도가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한번 시작한 일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재미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가치와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인생을 망치는 5가지 실수를 피하는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그 혜택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전문성 있는 분야를 갖출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파고들수록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와 실력을 얻게 되고 이는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지루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돌파구가 생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폭이 확장되고 더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나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심어주므로 어떤 도전을 앞두고도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5번째로, 난 옳고 넌 틀렸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상대를 틀린 존재로 규정지으며 대화를 단절시켜버리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의견이 충돌할 때조차 상대에게 당신은 틀렸어라고 단정 짓는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은 이 부분은 제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의견을 나누는 쪽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난 옳고 넌 틀렸어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경쟁 구도가 되고 서로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등만 깊어지고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학문적 토론에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상을 폭넓게 연구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접목시켜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만약 그가 난 옳고 넌 틀렸어 라고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저술과 성과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나 조직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난 옳고 넌 틀렸어 라는 말로 몰아세우는 사람과 우리 의견이 다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어 라고 접근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성장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을 기회일 수 있고 혹은 문제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을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논쟁이 생길 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내겠다라는 태도보다는 어떤 관점이든 배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개방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당장 내 주장이 100% 관철되지 않더라도 서로의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공격받는 느낌 없이 내 의견을 존중해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어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난 옳고 넌 틀렸어라고 말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히게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파트너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팀플레이가 불가능해지며 혼자 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협력이 차단되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역량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지요. 반대로 당신 의견은 좀 다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배움과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럼으로써 더 깊은 통찰을 얻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난 옳고 넌 틀렸어 라는 말을 피하고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인생 전반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지요. 게다가 이런 태도 덕분에 신뢰와 협업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도 큰 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말, 즉 나 할 수 없어,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너 때문에 안 돼, 그만둘래, 재미없어, 그리고 난 옳고 넌 틀렸어 라는 말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고 다산 정약용의 인생 조언 속 지혜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5가지 말은 곧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똑똑할수록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 라는 썸네일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망치는 말들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를 피하고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과 태도를 채워넣으면 누구라도 자기 삶을 더 큰 가능성과 성취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통해 느꼈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말이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주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인생 조언을 빌려 도출한 5가지 말의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 할 수 없어. 는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말입니다. 둘째,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는 행동력과 도전 정신을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셋째, 너 때문에 안 돼는 책임감을 외면하고 남 탓만 하며 성장을 멈추게 하는 표현입니다. 넷째, 그만둘래, 재미없어는 인내와 꾸준함을 잃게 만들고 진정한 전문성과 성취를 가로막습니다. 다섯째, 난 옳고 넌 틀렸어는 소통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장기적 성공을 막습니다. 이 5가지 말의 실수를 피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기 효능감과 끊임없는 성장,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신뢰를 얻고 더 풍부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도 모르게 저런 말을 자주 써왔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의식적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겠지만 조금씩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작은 변화는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조금 힘들어도 가치가 있어.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같은 표현들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말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 패턴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가 축적되어 결국 인생에 커다란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지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팁과 깊이 있는 조언, 다양한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혜들을 계속 배우고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똑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